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험난했지만 끝은 찬란한 인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1965년 4월 4일 미국 뉴욕 맨해튼. 당시 뉴욕은 예술과 문화, 혁신의 중심지였고 그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 로버트 존 다우니 주니어. 그의 아버지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이자 배우였고 어머니 엘시 다우니는 무대와 영화에서 활약한 재능 있는 배우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5살 때부터 이미 카메라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실험적 영화 파운드에서 첫 연기를 하며 연기라는 세계에 자연스럽게 몸을 담그게 되죠. 하지만 예술의 자유로움 뒤에는 조용한 그림자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촬영 현장에서 술과 약물을 자주 사용했고 어린 로버트는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악마를 물려줬다. 로버트는 어릴 때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현실을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훗날 그의 인생을 뒤흔들 폭풍이 될 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10대였던 로버트는 학교보다 예술을 더 사랑했습니다. 뉴욕에서 춤을 배우고 연기를 배우며 무대가 곧 집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1980년대 초 그는 본격적으로 할리우드에 발을 디디고 코미디, 드라마를 가리지 않고 두각을 나타냅니다. 특히 20대 중반 1987년 영화 레스댄 제로에서 맡은 약물 중독 청년 줄리언 역은 그의 커리어를 바꿉니다. 영화에서 그는 부모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무너져가는 청년을 섬뜩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연기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를 극찬했고 관객들은 그의 눈빛에서 실제 고통을 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한 연기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버트도 이미 현실에서 비슷한 어둠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이어지는 작품들에서 그는 예리하고 섬세한 연기력으로 할리우드가 가장 주목하는 젊은 배우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1992년 그는 찰리 채플린의 삶을 다룬 영화 채플린에서 주연을 맡으며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립니다. 당시 많은 감독과 제작자들은 그를 100년에 한 번 나오는 배우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미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고 그 사실을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이름은 영화 잡지보다 경찰 보고서에서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마약 소지, 음주운전, 불법 약물 투약, 가석방 위반, 그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체포되었고 출연 중이던 작품에서 잘리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LA 경찰은 그에게서 마약과 총기를 발견했고 그는 결국 재활원, 구치소, 교도소를 오가며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만취 상태로 남의 집 침실에 들어가 엉뚱한 침대에서 잠들어 버린 사건으로 더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할리우드의 스튜디오들은 그를 보험이 안 되는 배우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계약하려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죠. 영화에서도 쫓겨나고 돈도 거의 모두 잃고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스스로를 믿을 수 없게 된 그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난 끝났구나.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2003년 로버트는 오랜 재활 끝에 마침내 약물을 끊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았습니다. 몸이 깨끗해졌다고 해도 그를 믿어줄 제작자, 감독, 스튜디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에게 기회를 준 사람이 바로 영화 고티카의 제작자였습니다. 그는 로버트에게 출연료 대신 장면을 잘 맞히면 그때그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만큼 신뢰가 낮았던 것이죠. 그러나 로버트는 그 촬영장에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면을 완벽하게 소화했고 촬영장은 오히려 그에게 감탄했습니다. 그의 복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훗날 그의 아내가 되는 수잔 다운이었습니다.
그녀는 로버트에게 안정과 책임감을 주었고 로버트는 이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수잔이 없었다면 나는 살지 못했을 것이다. 2007년 마블 스튜디오는 한 히어로 영화의 캐스팅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토니 스타크 역에 누구를 캐스팅할 것인가? 마블은 처음부터 로버트를 떠올렸습니다. 천재적이지만 결점도 있는 억만장자 히어로, 화려한 재능 뒤에 숨겨진 어둠, 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로버트뿐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영화사와 보험회사들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과거의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감독 존 파브로는 마블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로버트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여러 난관 끝에 마블은 결국 로버트에게 특수한 계약 조건을 걸고 토니 스타크 역을 맡기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2008년 영화 아이언맨이 개봉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이언맨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 재치와 오만함이 공존하는 표정, 전 세계 팬들은 토니 스타크가 아니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본 것입니다. 영화는 흥행에 대성공했고 평단은 역대 캐스팅 중 최고의 결과라 평가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그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10년 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배우가 됩니다. 아이언맨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로버트의 삶, 실패, 상처, 재기, 그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물이었습니다. 빈털터리였던 남자에서 전 세계 슈퍼히어로 프랜차이즈의 중심으로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은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배우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는 중독 재활 기부 활동, 청소년 약물 예방 캠페인, 동물 보호 운동, 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자신과 같은 길을 걸을 뻔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두 번째 기회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그는 영화 오펜하이머로 또다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자신이 단순히 아이언맨을 연기한 배우가 아니라 진짜 실력자임을 증명합니다. 그의 인생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완벽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다. 쓰러진 후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실패와 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떨어졌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다.